네,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장마감 5%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한국 시장, 특히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개인 수급이나 변동성 더 심한 그런 쪽에서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보시면 오늘 우리나라 말고 아시아 증시에서 또 우리나라가 코스닥이 거의 3% 정도, 2.4% 정도 빠져서 800 깨진 상태인데, 자, 우리나라 외에 코스피도 그나마 플러스입니다. 자, 일본, 그 다음에 홍콩들, 중국도 그냥 약보합 정도예요. 자, 지난주 목요일도 그랬었지만 개인들의 어떤 수급 특징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쁜 악재가 우리나라만 나온 건 아니에요. 예, 주말에 나왔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랑 전쟁 터진 거 내용이 사실 좀 많이 두심을 영향 주고 있다 보셔야 되는데, 근래 들어서 개인들이 장중에 계속 튼다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시종이 전체로 빠지는 게 아니라 역대로 지금 미수금 단타를 치는 개인들이 많아진 상태고, 신용도 사실은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종목별로 부담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의 신용 그 개인량을 많이 받는 쪽에서 장중이 한 2시 넘어가면 계속 더 떨어져요. 자, 결론은 여전히 오늘도 크게 저희가 매매 안 하고, 뭐 어떤 분은 단타를 하자 그러시는데 이런 시장이 단타 치는 거 아닙니다. 종목 자체가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 또 장이 팡팡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또 흐름이 나와요. 지난주 목요일 날 많이 빠지고 또 금요일 날 또 반등 크게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개인들의 투심이 무너진 박살난 날이다 보니까 외국인과 같이 그냥 흐름 관망하면서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의 코스닥이 많이 빠진 이유는 2차 전지의 매물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물론 신용도 좀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거세요. 지금 에코프로도 보시면은 80만원 무너졌거든요. 개인별로 매도가 좀 더 나오고 있는 상태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으로 코스닥의 대형주가 떨어지면서 전체로 봤을 때 오늘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종목들,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보시면은 셀티론 같은 거, 그 다음에 오늘 신규로 난 IMT, 그 다음에 장 안 좋을 때 막 계속 초전도체 불뚝불뚝 아직도 안 죽고 있는데, 신성 델타테크 같은 거 빼고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로봇, AI, 바이오 이런 다 빠졌고요.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수를 좀 방어를 해주고 있지만 전자, 하이닉스도 괜찮았어요. 나머지 보면 전체적으로 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이오라든지 방산 같은 거 빼고는 전체로 다 빠지고 개인 투심을 엄청 무너뜨리겠다 보시면 돼요. 가장 원인을 또 다시 봐야 되겠죠. 사실 미국이 지난주 금요일이나 월요일날 좀 반등을 이틀 동안 주면서 전쟁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장이 반등을 주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수급이나 변동성 심리가 너무 취약합니다. 그러다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자, 오늘 제가 지난주 이후에 새롭게 나온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침공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자, 결론은 확률로 봐서 물론 이게 장기전 갑니다. 장기전 확률이 높은데, 다들 내용 보셨다시피 이란이 공식적으로 참전하면 미국이나 글로벌이 신경 쓰고 있는 물가, 유가에 영향을 주게 돼요. 사실 이란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비공식적으로는 참전한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는 자기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참전하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전이 돼서 확전이 되든지 나머지 시리아나 뭐 이라크나 다른 쪽으로 확전이 돼야 되는데, 자, 미국이 항공모함을 바로 적극적으로 배치를 했어요. 지금 미국이 사실 예전보다 국제 경찰 역할을 못한다 하더라도, 자, 미국의 국방력이 함부로 대들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하지만 지상군은 투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양상, 대리적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하마스의 공격 자체가 뭐 9.12 테러에 비견하듯이 엄청나게 지금 아이언돔도 다 깨지고 엄청 좀 잔인한 일을 이 하마스가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자 지구에 대한 전면 지금 반격은 충분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분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좀 치고받는 안 좋은 그런 일이 계속 생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이번에 사우디랑 관계를 미국이 중재해서 살대 외교를 정상적으로 하려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란이 중간에 낙동강을 오래야 되면서
하마스를 대신해서 아마 전쟁을 일으킨 걸로 다들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적어놨듯이 중국도 마찬가지, 러시아도 그렇고 사우디도 사실 지금 이란이 워낙 적국이다 보니까 미국의 방위 체제가 상당히 절실합니다. 그런 걸 키로 가지고 이스라엘과 외교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 보니까 사우디도 겉으로는 팔레스타인을 적극 지지한다 말하지만 종교적으로요. 국제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중립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중간에 서서 이 정도로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동의 나라가 나서서 확전할 확률은 되게 낮다 보시고, 이란 자체도 사실 아시겠지만 미국이랑 핵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겠지만 확전이 되게 되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적으로 막을 거라 보고요. 그 외 중국이나 러시아나 사우디 같은 케이스도 이거를 지금 공식적으로는 좀 자제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이 좀 장기전이 될 수 있는데 확전이 되지 않고 이란이 공식적으로 참전하지 않으면, 얘가 참전하면 미국이나 유가라든지 이쪽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걸 사실 미국이 중재를 할 거라 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대외 변수가 터졌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제 10월 달에 저평가되고, 미국도 사실 미국 금리 많이 빠졌습니다. 가장 계속 많이 보던 미국 10년물 금리도 4.6까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은 가운데 오늘 우리나라 말고 다른 아시아권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약보합 내지는 플러스 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워낙 개인들 투심이 약하고, 제가 적어놨는데 개인 투심이 상당히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한 번에 빵 터지진 않는데 워낙 미수가 역대급으로 높고 신용 자체가 있다 보니까 장중에 계속 때려요. 되게 면밀하게 단타를 계속 치는 겁니다. 안 좋을 때는 불안하면 매도 손절, 내일 반대로 나갈 바에는 장중에 털자, 그런 매도 나오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도, 코스피는 지금 지난주 저점 지켰습니다. 과매도권을 보든. 근데 코스닥은 800포인트 깨지면서 한 번 더 개인이 매물 맞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하지만 그 와중에 외국인들은 플러스 돌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형편없죠. 뭐 전부 다 뭐 4, 5%, 6, 7% 떨어진 게 허다한데, 그런 가운데서도 포트를 제가 봤을 때 수급상 변동이 좀 과도하다 보고 홀딩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스라엘이나 이쪽 전쟁 관련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요 관건을 보시면서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뭐 크게 봤을 때는 미군이 예전같이 못하죠. 미국이 힘이 빠져서 온갖 데서 딴지를 걸고, 특히 이스라엘 약해진 그런 가운데서 이런 또 국제 정치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게 봤을 때 미국이 여전히 똑같이 돌아가게 되면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쉽게 또 뭔가 또 큰일을 벌리지는 못해요. 계속 말씀드렸던 기준되는 미국 금리가 4.6%까지 빠져 있는 상태고, 자, 이번 주에 목요일 날 밤에 우리가 보는 물가를 체크할 때 CPI가 나옵니다. 하지만 컨센더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고물가 시장이 정되는 과정이고, 물가랑 소비랑 그 다음 금리를 봤을 때 연착륙 되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스라엘 관련 이 대외적인 정치적 변수는 조금 지켜보면서, 오늘은 우리나라 개인 투심이 더 영향을 많이 받았다. 내가 봤을 때는 개인들 투심 자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투매들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기준대로 잡을게요.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2400 이하나 코스닥 800 이하에서는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오후장 들어서 알테오젠은 그나마 지금 수급이나 변동성 몸에도 괜찮기 때문에 66,000원대, 67,000원 밑에서는 매수 가능한 거로, 금요일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아침 플러스 나왔다 좀 밀려있는 상태인데 매수 가능한 걸로 보고 있고, 코스닥이 더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ETF 233740은 코스닥 800포인트 이하에서는 관심이 있거나 현금이 있거나 보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뭐 사실 반도체나 2차전지 섹터 테마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시장 자체 종목이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뭐 원론적으로 여전히 반도체는 지수 기준으로 코스피 2400, 원달러 환율도 달러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105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달러도 1350원대 그냥 움직이고 있고요. 삼전이라든지 이제 이런 외국인 수급 봐야 되는데 6만 중반대에서는 오늘 지수 받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뉴스 나왔던 걸 보면 원래 저번에 미국에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
대통령실에서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자,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미국이 가하고 있지만 삼성이나 SK는 저걸 5%대로 그냥 한도를 유지했지 않습니까? 허가 없이 그냥 중국 공장에 따로 말 안 하고도 기존에 하던 거는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도 추세는 나쁘지 않고 유지되는 그런 추세를 보시면 돼요. 오늘 코스닥이 좀 안 좋았죠, 특히. 자, 2차 전지 내지 코스닥이 대표주들인데 오늘 다행히 코스피 2차 전지들 있죠. 워낙 많이 빠졌고 기관들이 계속 안 좋게 매도 레포트를 냈던 종목들이 보면 LG엔솔이나 삼성, SDI, LG와 SK이노들은 매수들이 좀 들어왔어요. 양봉을 좀 보고 있는 상태고 막판에 지금 워낙 밀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생기긴 하는데 양봉 보이는 게 몇 개 없는데 얘들이 보고 있죠, 지금요. 얘들이 1, 2%씩 온라인 상태고 이런 것들은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대형주가 코스피가 덜 빠지게 만든 그런 요인이었다. 자, 외국인 매수가 원인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빠졌을 때 저가 매수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자, 그리고 지금 뉴스 나온 것 중에 국내 배터리 3사에 북미 설비 투자가 연말까지 10조 원까지, 이제 미국 쪽이죠. 계속 미국이 관건이다 보니까 10조 원대로 들어온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장비주들이 있어요. 애들이 들어가게 된 장비주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1년이나 1년 반 전에 수주를 하고 장비를 깔아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수주되는 2차 전지 수주 장비주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같은 케이스는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은 큰 티를 안 대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재료 체크하면서 과매도권 확인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두산 로봇이 그때 5만원 이탈했습니다. 로봇에만 말씀드릴 부분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뭔가 계속 찔끔찔끔 들어오긴 해요. 오늘 워낙 개인들이 많이 때리다 보니까 약하고 매기가 전혀 없는 건 사실인데 저번에 이제 갔던 목요일날 저점이었네요. 상장할 때 그때 저점에서 나름 찔끔찔끔 입질이 조금 있습니다. 그때서 무조건 좋게 보는 건 아니에요. 기준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 얘들 5만원이 유지됐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개인 수급 변동성 매도로 이탈된 상태고 유진로봇이나 레인보우도 좀 떨어져 있습니다. 한 번 더 떨어진 상태인데 개인 매도다 보니까 이제 관망하고 큰 매기 없이 좀 홀딩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로봇 테마주 중에서는 예전에 언급드렸던 시총 작은 종목이에요. 이렌시스라는 종목이 오늘 매기 꽤 들어와서 한번 자기 개인주로 들어왔는데 전체가 안 좋다 보니까 일부만 영향을 줬다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아침에 코스피랑 코스닥도 셀트리온과 한미 같은 게 흐름이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점 있을 때 매수를 조금 저점에 넣어서 셀트리온과 한미 같은 것들이 외국인들 기관들이 저점에서 들어왔다 보시면 되고 개별적으로 봤을 때 오늘 개인들이 많이 샀던 이런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방송 처음 말씀드렸던 67,000원, 66,000원대에서는 RTO전 못 산 분들은 한 번 더 오늘 반응을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전히 흐름이 괜찮아요.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5일선 다 회복이 됐던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워낙 개인 투심이 안 좋고 던지다 보니까 장 끝날 때 매도가 나오면서 좀 더 밀렸다. 안 산 분들은 사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중에서 아까 바이오 대형주나 2차 전지 대형주도 잠깐 저가 매수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쪽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방산주 간만에 올랐어요. 워낙 많이 떨어졌었는 부분인데 이 방산주들 4개 있죠. 이런 종목도 혹시나 들고 있는 분들, 우리는 뭐 언급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이런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정도인데 어차피 지금 확전이 되는 확률이 낮게 보니까 이번에 반등 주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도하시는 게 좋다, 분할 매도하시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 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직 수급은 작아요. 아직 은행 기대되고 있는 전력 3사, 예전에 언급드렸던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 LS일렉 정도는 묶어서 관종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급이나 개인 매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예상보다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또 안 좋아요. 아침에만 하더라도 매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또 1300 이상으로 매도가 엄청나게 많아져 있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 같은 패턴으로 보시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어떤 전쟁이나 이스라엘 관련했을 때는 확률이나 가능성 봤을 때는 여전히 확전 가능성을 적게 보고 전체 현금 비중을 늘리지 않는 쪽으로 관망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투심이 약하고 수급 변화가 전체적으로 오기 전에는 포트 내에서 보유하면서 관망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죽어야 되고 죽을 줄 알았는데 예전에 장안조 되면 우리 전쟁 테마 막 올라가잖아요. 전쟁 테마 올라갈 때 그냥 장안 좋을 때 습관적으로 사는
전쟁 테마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 내에서 워낙 약할 때 신성 델타테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이 정말 안 좋으니까 난 단타치기 사는 분들은 이런 종목 매매하셔도 되겠지만 제가 전체로 시장 말씀드리고 제가 보는 전체 포트 내에서는 매매 안 하고 그냥 여전히 그냥 시장 내 특징만 보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일 쉬고 났는데 또 정시가 안 좋은 상태라서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만은 일단 객관적으로 확률을 판단하고 포트 내에서 유지하면서 저희가 틈새를 좀 찾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지수는 과매도급 맞아요.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예상보다 더 많이 빠졌던 2020년 3, 4월 때 같은 경우라든지 더 멀리 가게 되면 9.11 테러 같은 때 있었어요. 9.11 테러 같을 때도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 게 사실은 정말 안 좋을 때는 정말 큰 블랙스완인데 이게 사실 확진이 되고 정말 안 좋게 보는 분처럼 시장에 정말 더 큰 영향을 주게 될 확률은 여전히 낮게 보기 때문에 뉴스를 보시면서 좀 관망하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